자, 조금만 더 할게요. 이차 함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2차 방정식 다음에 2차 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게 이거라서 그래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는 애가 있을 때 x축을 기준으로 이렇게 교점이 있다고 합시다. 그 말은 여기가 x축이라는 표현은 다른 말로 y는 0인 거잖아요. 그렇죠? 즉 x 절편을 구하려면 y에다 0을 대입하는 거예요. 0은 a 알파 제곱 더하기 b 알파 더하기 c고요. 그렇죠? 0은 b 알파 제곱 a 베타 제곱 더하기 b 베타 더하기 c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맞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알파 콤마 0이고 베타 콤마 0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x축을 기준으로 저 x절편이라는 것은 이런 관계식이 만족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긴 걸 뭐라고 부르니?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죠. 즉, 이 2차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은 0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하는 2차 방정식의 이렇게 했을까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x축과의 교점은 이거의 근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이 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개수를 판단하는 식을 뭐라고 불러요? 판별식. 그렇죠? 근을 판별한다 라고 하는 것을 판별식이라고 말하고, 그래서 이 x축을 기준으로 x축과의 교점이 없을 때, x축과의 교점이 하나 있을 때, x축과의 교점이 두 개 있을 때를 기준으로 우리가 판별식은 0보다 작다, 판별식은 0이다, 판별식은 0보다 크다 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방금 말했다시피 x축과의 교점, 다른 말로 x절편이 일종의 근이라면 만약에 근이 하나 있을 때, 근이 두 개 있을 때를 기준으로 교점을 알려줬다는 것은 사실 뭘 알려준 거다? 근을 알려준 것이므로 근을 알려주면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대입 민수분의 근거계수 관계를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거고, 그래서 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으며 식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이게 y는 이라고 하는 2차 함수일지언정 쓸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판별식을 통해서 교점의 개수를 구할 수 있고, 교점 자체를 제시한다면 그걸 이용해서 식까지 우리가 구해낼 수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늘은 이것까지에 대한 유형 5개만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727번 볼게요.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의 그래프와 x축과 만나는 애가 마이너스 4랑 2래요. 근데 이 y축과 만나는 점이 16이랍니다. 어떻게 그려질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려지겠죠?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얘가 y는 a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알았죠? x절편 있으면 식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얘는 0,16이잖아요. 그래서 16은 0 대입하면 마이너스 8a. 그래서 a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쵸? 그럼 식은 y는 마이너스 2에 x제곱 더하기 2x 빼기 8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6이며, 여기 있는 a, b, c를 더하면 답은 얼마? 10이 되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즉 x절편을 알려줬다는 것은 뭐 알려준 거다? 근 알려준 거다. 근 알려주면 뭐 할 수 있다? 우리가 인수분해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맞죠? 근을 알려주면 대입 인수분해 근거계수 관계 문제를 풀 수 있고, 그 중에서 여기는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개수를 찾은 거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요? 738번 y는 x제곱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kx 플러스 k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b 이렇게 돼 있을 때 k에 관계없이 항상 x축에 접한대. 잠깐만, k에 관계없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k에 대한 항등식이죠? 근데 x축에 접한다라는 것은 저기 세 개 그림 중에 누구야? 가운데 거죠, 맞죠?
그럼 얘를 우리가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또는 뭐라고 할 수도 있다?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 판별식은 0 쓰죠. 가운데 짝수니까 짝수 판별식 쓰면 a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제곱 더하기 2k 플러스 b를 쓰면 a제곱 더하기 2ak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b가 돼서 k로 묶었을 때 2a 마이너스 2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가 됩니다. 아까 말했죠. k에 관계없이 항상 0이 된다라는 거고, 그래서 k로 묶어주면 a가 1이며 그에 따라 b도 1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 합은 2가 되겠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x축에 접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로? 판별식은 0이다 이걸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까지 했던 이 2차 방정식에서 했던 것을 우리가 그대로 함수 파트에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맞아요. 743번은 이게 이 중학교 때 거거든? 근데 물론 여러분들 중학교 때 거를 다 하긴 했지만 잘 못하잖아요? 그에 따라서 얘도 잘 못하는 것 같아. 어려운 주제는 아닙니다. 얘가 x축과 만나지 않는데요. 그럼 이렇게 생긴 거죠. 그쵸? 맞아요? y축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이렇게 생긴 겁니다. 1번. 기억. b가 0보다 작다. 이게 뭔 말이냐면 f에다가 0 대입한 게 0보다 작다라는 거예요. b라는 건 f에 0 대입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지금 여기 함수값 중에 함수값이죠? 다른 말로 y좌표예요. y좌표가 0보다 작은 거 있어요? 그런 거 없죠. 그래서 기억 땡. 니은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게 뭔 말이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는 거예요. 근데 a 플러스 b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는 게 뭔 말이냐면 f에다 1 대입한 게 0보다 크냐는 거예요. 자, f에다 1 대입하면 함수값이 0보다 커요? 당연하죠. 왜냐면 지금 여기 0보다 작은 게 없거든. f에다 1 대입한 것도 1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0보다 크겠죠. 그럼 이것도 a-b가 1보다 작다라는 것도 뭐라고 해석하냐? 1-a 플러스 b가 0보다 크냐는 거고 그 표현은 뭐다? f에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0보다 크냐는 질문입니다. 맞아요. 마이너스 1 대입한 것도 0보다 커 보여요. 마이너스 1 어딘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0보다 크겠지. y좌표 전부 다 0보다 크니까. 그쵸? 이게 중학교 2차 함수 문제에서 나왔던 건데 기억을 하고 있으면 편하게 풀 수 있을 테고 아니면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잘 기억하기 바랍니다. a-b가 1보다 작다라는 거,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걸 보면서 얘를 떠올려야 되는 거는 뭔가요? 그걸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묻는다면 주어진 조건이 그래프에 대한 개형을 준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정보를 준 게 아니라 개형만 줬잖아요. 그래서 개형을 그려놓고 그 그래프를 보면서 문제를 푸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750번 fx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이고 f0은 f6 y는 fx의 꼭지점 y좌표가 마이너스 4 y는 fx가 x축과 두 점에서 만나며 AB의 길이가 4다. 자, 그래프를 그립시다. 자, F0과 F6이 같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꼭지점이 Y좌표인데, 꼭지점이 Y좌표가 마이너스 4인데, 여기 아래에 있는데, X축과의 교점이 있다는 거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죠. 맞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야? 4래. 근데 F0과 F6이 같다. 이게 뭔 말이야? 2차 함수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대칭성입니다. 대칭성이에요. FA가 FB랑 같다면 2차 함수에서 알파는 베타라고 하죠. F알파는 F베타가 같다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축입니다. 이거 알려주는 거예요. 알았죠? F알파랑 F베타가 같다는 건 축이 가운데라는 거죠. 그럼 가운데가 누구야? 3이에요. 꼭지점이 y좌표가 마사래. 그럼 뭐야? 3,
마사죠. 근데 여기 x축과의 교점이 길이가 2랍니다. 그럼 뭐예요? 여기 좌표가? 얼마야? 5겠죠. 얘는 뭐예요? 1이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fx의 식이 a x-1 x 빼기 5인데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거죠. 3을 대입했을 때. 그래서 a가 1이 되고 fx를 x-1, x-5라고 쓰면 f5는 얼마? 깔끔하게 0이 되겠네요. 중요해요. 이차 함수에서 f알파랑 f베타가 같다라고 하면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즉 가운데가 축이다. 알았죠? 그래프 그려가면서 생각해줘야 돼요. 강조할게요. 그래프 좀 많이 좀 그려달라. 그래프 정말 많이 그려야 돼요. 알았죠? 유형 5번. 여기도 미리 써놓을까요? 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P 똑같은 경우가 제일 많고요. 꼬아내고 싶어서 알파랑 베타를 다르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 표현은 x는 p의 대칭이라는 표현이에요. 뭔 말이냐면 x는 p라는 걸 기준으로 이렇게 좌우가 똑같다라는 표현이에요. 얘는 그럼 뭐냐? x는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대칭이라는 표현입니다. 알았죠?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표현은 교재에 있는 것처럼 f2 플러스 x는 f2-x라고 쓰거나 이걸 똑같은 표현으로 fx는 f4-x 이런 식으로 쓰기도 해요.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같은 표현이고 깔끔하게 내고 싶을 때 이렇게 보통 교과서 표현이 얘고요. 그걸 변형하고 싶을 때 이렇게 돼요. 근데 둘 더한 거에 나누기 2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한 거 나누기 2가 축이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fx가 축이 2인데 알파 베타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f2x-4는 0의 두근이라는 거죠. 두근의 합. 어떻게 해요? 아까 전에 했던 거네요. 그쵸? 뭐라고 그랬어? 새로운 근은,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근은 뭐다? 2x-4가 알파고 2x-4가 베타인 게 새로운 근이잖아요. 그쵸? 그에 따라 x는 2분의 알파 더하기 4랑 2분의 베타 더하기 4고 그래서 합은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8이 됩니다. 헌데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냐는 거야.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냐. 이게 추가하죠. 내가 여기다 어디다 쓸까? 옆에 따로 씁시다. 따로 쓸게요. 그냥 따로 쓰죠. x는 p의 대칭인 곡선이 있을 때 알파와 베타를 기준으로 이게 똑같다고 합시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2p예요. 반드시. x는 p의 대칭이 될 때 가로선을 그어서 똑같은 거죠. 둘 더하면 반드시 2p가 됩니다. 반드시. 뭐 간단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알파 베타잖아. 그치? 알파 베타가 같다면 f 알파가 f 베타라면 그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x축이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이게 축의 방정식이라는 표현이에요.
추계 방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에 나누기 2한 게 추계 방정식인데 그럼 둘 더한 거는 나누기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2가 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저 왼쪽에 있는 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반드시 축의 2배예요. 축의 2배. 그래서 여기 있는 알파 더하기 베타도 축의 2배인 4 더하기 8 하면은 2분의 12니까 6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아까 말했죠. 새로운 근은 얘가 원래의 근이 되면 돼요. 그렇죠? 아까 말했다시피 이건 식을 쓰는 게 아니죠. 그래요? 아까 같은 문제는 식을 써도 괜찮았지만 얘는 이제 식 쓰는 게 오히려 까다로워지는 형태다. 오케이? 그래서 구분을 지어주면 좋겠고요. 이거? 아, 이렇게 했을 거야. 새로운 근. 새로운 근은 2x-4가 알파가 되는 거 하나, 2x-4가 베타가 되는 거 둘, 이렇게 두 개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근은 저 괄호 안에 있는 애가 알파고 베타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알았죠?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유형 6부터는 우리가 ax 더하기 b와의 관계를 다루는 거라 다음 시간에 하는 걸로 하고요. 시간이 53분이죠. 그쵸? 아, 유형별로 5문제씩 해오세요. 유형별로 5문제씩. 지난번보다 숙제 양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많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맞나?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또 네 문제만 하기에는, 이렇게 합시다. 일단 뒤에서부터 네 문제씩 하는 걸로 할게요. 네 문제씩 하는 걸로 하고 여유가 되면 한 문제씩만 더 풀어봐요. 알았죠? 네, 그렇게 해서 행복한 1등급까지 하는 걸로. 유형이 20개 정도 되니까 네 문제씩 하면 80문제. 지난번이랑 숙제 양이 비슷할 겁니다. 근데 여유 되는 사람은 한 문제씩만 더 풀어봐요. 알았죠? 행복한 1등급까지 해서 보는 거다. 일단 공식적인 건 4개씩. 고생했습니다. 잘 가요. 내일 봅시다. 너는.